안녕하십니까. 국내 이슈를 통해 주식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는 크로스체크. 저는 오현진입니다. 오늘도 준비된 세 가지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작년에 G2국이라고 하죠. 미국과 중국 증시 각각 20%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는 가격 매력이 있는 국내 증시가 강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대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증시가 여전히 강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IT주, 중국 시장에서는 5G주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와 이제 그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7년에 출범한 인터넷 은행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양 인터넷 은행의 성과는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시중 은행을 위협할 정도로 고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K뱅크는 규제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계약직에 2년차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년 계약직에 여전히 2년차 연차 수당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 이슈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본문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8면 증권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작년 미국과 중국 증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에도 역시 G2 국가가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작년에 있었던 그 주가 상승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작년에 총 7.67%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으로 갈등을 고조시키면서 지수의 발목이 좀 잡혔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반면에 같은 기간 미국의 S&P 500 지수는 28.87% 올랐습니다. 또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를 보시면 역시 22.3% 올랐습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미 증시는 4배 정도 올랐고요. 중국 증시는 3배 정도 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업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상당히 크게 올랐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그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반영되면서 주가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그 미국과 중국의 증시가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세계 1등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죠. 그래서 1등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은 기업 알파벳과 월트 디즈니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파벳은 이제 구글의 모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모바일 그 OS 부분, 안드로이드가 거의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죠. 소프트웨어의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글이 이제 유튜브까지 품에 안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 동영상 플랫폼 시장에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보여주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알파벳의 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월트 디즈니는 이제 그 IP의 강자죠. 그래서 디즈니라는 아주 강력한 IP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디즈니 플러스라는 OTT 동영상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콘텐츠의 가치는 꾸준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 역시도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죠. 중국 증시로 이제 넘어가 보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회복세가 빨라서 크게 오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중국 지표를 보면 우호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효과가 조금씩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P2P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개인 부채 해소에 따른 소비 회복 기대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내수 소비가 굉장히 GDP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소비가
과도한 부채 때문에 위축됐었는데 이런 부채 문제들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개선될 여지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서 주목해 볼 기업으로는 그 중홍통신과 중신증권을 들 수 있습니다. 중홍통신은 그 5G 관련된 통신 서비스 업체입니다. 그래서 5G 관련된 중국 투자가 확대되면서 그에 따른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또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5G 전국망 구축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에 따라서 장기적인 수혜를 중흥통신이 가져갈 것이다라는 기대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증권사입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고요. 중국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 자국의 주식시장을 계속해서 개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뭐 미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올해 국내 증시보다 상대적인 강세를 더 이어갈지는 알 수 없지만 종목이나 섹터별로 공략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앞서 살펴본 종목군들의 공통점을 보면 성장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글로벌 시장의 성장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10면 금융 재테크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2017년 거의 동시에 출범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인터넷 은행의 성과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규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자산을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21조, K뱅크가 2조, 10배 이상 카카오뱅크가 큽니다. 자본금도 K뱅크 대비해서 카카오뱅크가 3배 이상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적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올해 누적 3분기까지 당기순이익 154억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만 K뱅크는 여전히 700억 이상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의 앱 사용 순위도 보시면은 이제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카카오뱅크는 전국 20대에서 50대 남녀 1000명을 표본 조사한 결과 약 41%가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KB국민은행 앱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죠. 20대로 좁혀보면 카카오뱅크가 국민은행보다 더 많은 앱 사용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K뱅크 같은 경우는 이용률이 4.7%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은행 앱보다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 일단 카카오톡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국민 메신저라고 볼 수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카카오뱅크까지 연계해서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카카오뱅크의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터넷 은행 앱이든 아니면 기존 은행 앱이든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송금, 입금, 출금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서가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OTP 카드도 필요가 없습니다. 수수료도 내지 않죠. 또 카카오뱅크 앱을 사용하게 되면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카카오뱅크의 성공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목표만큼 자본금 확충도 안 되면서 대출에 쓸 자금까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 빼고는 K뱅크의 모든 여신 상품이 종료가 됐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KT가 대주주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KT는 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된 상태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KT는 5년간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K뱅크의 최대 주주로 KT가 올라서야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K뱅크가 자본금 확충에도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K뱅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다른 그 ITC 업체들이 보다 보니까 인터넷 은행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일들이 많죠. 네이버는 자회사 라인을 통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시장의 인터넷 은행을 좀 출범시키겠다라고 밝힌 상태고 SK텔레콤은 인터넷 은행 진출을 아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성장이 더더욱 빨라질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의 지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성장 과실을 카카오가 누릴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경제 13면 경제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인건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결국은 1년차 근로자에게 2년차에 이제 휴가 수당을 좀 지급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논쟁의 중점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연차 휴가와 수당 청구권에 대한 변경 내용을 한번 보면요. 1년차 직원에게는 유급휴가 11일이 제공이 됩니다. 변경 후에도 똑같고요. 2년차 직원에게는 연차 15일에 1년차에 못 쓴 휴가 일수까지 수당 청구권을 이제 적용을 했지만 개정된 안을 보시면 연차 15일은 유지하되 1년차에 못 쓴 휴가와 수당 청구권은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그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정책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년 계약직입니다. 현행은 1년차에 못 쓴 휴가 일수와 2년차의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까지 최대 26일을 수당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만 재개정안에서는 1년차에 못 쓴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소멸하게 돼 있습니다. 역시 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고요. 하지만 2년차 연차 수당 청구권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사업주는 1년만 근무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2년 차에 15일치의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휴가비를 전액 2년 차까지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고용부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그 연차 휴가는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근로하고 그만두지 않았던 2년간의 휴자 수당은 그 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연차휴가 수당 청구권과 관련한 판례 중에서 구체적으로 1년 계약직의 2년차 휴가권에 대한 판례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1년만 근무하고 2년차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그 영세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근로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부분이죠. 근로자에도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앞서 살펴본 이런 내용에서 어느 쪽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과 고용자는 어디까지나 상생관계라는 거죠. 과도하게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도 그리고 과도하게 노동자에게 유리한 정책도 좋지는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공평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금일 준비된 기사 내용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그 이란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결국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인 무력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이라든지 엔화, 달러 가치의 안정이 확인된 이후에 시장의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셔도 늦지는 않다라고 판단되고요. 당분간은 지수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염두하셔서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크로스체크 오현진이었습니다.